플립스 따다가 엮었어요. 이철의 정치쇼 4부 첫 코너는 순박한 도시남자 순도남 송검주 변호사와 함께하는 금주의 시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송검주입니다. 어제 청문회 국정감사 봤어요? 네, 조금 봤습니다. 보니까 어떻던가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볼 때는 한숨 나와요? 네, 약간 코미디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약간 좀 그렇던데 전직 국회의원들 눈에도 그렇게 비치면 일반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예. 앞 시간에 저희가 택배노동자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문자 좀 올려주세요. 예. 이종원 평론가가 네. 이제 택배 배달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캔 같은 거, 캔 음료수를 이렇게 네. 놔드린다 하는데 안 네. 가져가시더라 그랬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김나은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택배 아저씨가 음료를 안 드시는 이유는 배달 중에 화장실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못 드시는 거래요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6547번 쓰시는 분입니다. 택배기사님들이 음료수는 별로 안 좋아하신대요. 화장실 문제 때문에 견과류나 간식이 나을 듯합니다 하셨고요. 황현조님 커피 좋죠. 그런데 그걸 보고 가져가실 만큼의 짬이 없으신 겁니다 하셨고 박영숙님 작은 마음마저도 챙길 시간이 없는 거죠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거 보면 국회에서 택배 노동자 관련해서 청문회 같은 거 정책 청문회 같은 거 네, 그거 참 좋은데요. 치열하게 하면 네. 그게 국민들 보기에 일하는 국회처럼 보일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송검주 변호사가 주목한 금주의 시선은 어떤 뉴스입니까? 최근에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 내용 중에 그 산자부 공무원들이 그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서 네. 감사 직전에 일요일 밤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청와대 보고자료 같은 것들 자기 내부 회의 자료 444건의 문건을 삭제했다. 예. 그래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이 좀 이슈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뭐 신분 보장이 가장 확실한 공무원 조직조차도 이제 감사원 감사가 무섭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자료를 은폐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뭐 공무원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어느 직업이든 간에 감사를 받는 쪽은 네, 그렇죠. 힘들죠. 힘들죠. 예, 불편하고 네. 예, 또 너무 사정을 몰라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도 국정감사 해보면 네. 실감하잖아요. 그렇죠. 자료도 잘 안 주고. 네, 우리 보좌관들이 굉장히 열심히 닥달을 하는데도 이제 공무원 조직에서 자료가 없다, 뭐 이렇게 버팅기거나 또 다른 자료들 왕창 주고 원래 자료는 뭐 안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나중에 이제 그 말 믿고 없는 줄 알았는데 뒤통수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감사 저항, 뭐 표현을 이제 감사원장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항, 방해 이런 것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이해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국가의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네. 용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 방법에도 다소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전방위식으로 찾아가가지고 욱박 지르고 마치 그냥 점령군처럼 이렇게 네. 하니까 또 그게 감사 과정에서 뭐 이렇게 드러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질타를 받게 되니까 이른바 감사 갑질이라는 게 그렇죠. 있죠. 감사 예. 갑질. 예. 그래서 이제 감추는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감사가 시작됐으면 그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조직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마땅치 않다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국회 있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 공무원들하고 얘기해 네. 보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결론을 이미 갖고 온다는 거예요. 감사 나올 때. 네. 그 결론을 맞춰서 네, 네. 그 결론에 부합되지 않는 거는 네. 다 배척하고 네. 그게 맞는 것만 자기들 원하는 대로 가져가니까 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억울한 얘기 볼멘소리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그들의 불만들을 좀 존중해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야 이건 니들이 인정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결론 내면 좋겠는데 서로 불만해요. 서로 불편해하고. 그렇죠. 예. 공무원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중요한 사건들에 우리가 예. 그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부 조직도 마찬가지고
자꾸 이렇게 은폐하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있죠. 그건 뭐 그래서 심리죠. 예. 실제 뭐 세월호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자료 은폐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됐고 그럼요. 또 예. 가습기 살균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은폐 문제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됐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은폐한다고 은폐되지가 않거든요. 포렌식을 통해서 대부분 다시 복구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은폐하려고 하지 말고 자료 자체를 작성할 때부터 좀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컴플라이언스 업무, 기업들이 하는 컴플라이언스 업무처럼 정부 조직도 그런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컴플라이언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업무는 뭐예요? 그러니까 한 10년쯤 됐죠.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굉장히 강화되고 또 국세청의 조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 업무 전담팀을 두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컴플라이언스 전담팀이 계속해서 그 기업 조직 내에 이런 위법적인 요소들 또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조기에 차단하고 또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이런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 업무라는 게 네. 내부를 단속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감사를 방해했다라고 지적을 받은 그러면 산업부 공무원들은 수사 의뢰됐잖아요. 네. 그럼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수사 의뢰된 건 아니고요. 네. 감사원 입장에서는 그 이제 징계를 요구한 겁니다. 징계? 그, 예. 네, 네. 사실은 감사원법상에 조사방해죄가 있어요.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사실 그 수위가 뭐 다른 공정거래법상의 조사방해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감사원 입장에서는 뭐 같은 공조직 내다 보니까 뭐 고발 조치나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또 추가적인 조치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은 수사 의뢰를 요청한 건 아니고 네네. 징계를 요구한 거군요. 네네. 근데 그 징계도 그 장관이 그러니까 네. 산업부 장관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해도 그렇죠. 그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원의 처분 네. 사항에 대해서 사후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의 징계 수위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해서 보고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은 증거인멸 특히 공무원들에 의한 증거인멸이나 조사행위 방해, 감사행위 방해 이런 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겠죠. 엄격하죠. 네. 그러니까 그 DOJ라고 미 법무부에서 네. 조사를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뭐 공공시설이나 뭐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를 들어갈 때 그 조금이라도 증거를 훼손시키는 사항이 발견되면 굉장히 그 처벌도 강하지만 그 사실관계 자체가 다툴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췄다는 사실 자체로 불리한 사실이 인정돼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소송을 할 때 우리 기업들이 그 증거 개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초기에 증거들을 다 법원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증거를 은폐하거나 거짓 증거를 제출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최근까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 그 증거 은폐가 있게 되면 그 미국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본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불이익한 결정을 해버리거든요. 네. 패소시켜버리고.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좀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소송 문화에서는 좀 증거에 대해서 약간 좀 마사지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제출하는 좀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서구에서 이제 그런 증거에 대해서 오염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리하고 약간 더 엄격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컨대 그런 나라들처럼 네. 강력한 처벌법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강력한 네. 처벌법을 만들면 나아질까요? 단순히 처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그 도덕 감정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닝을 한다. 컨닝을 해서 좋은 점수를 얻는다. 또는 그러니까 치팅이죠, 치팅. 예. 미국 말로 하면. 근데 네.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좀 도덕적인 불감증이 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남들보다 좀 더 쉽게 가고 조사를 또 쉽게 받고 이러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도덕적 수치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그런 행위에 대해서 꼭 법에 의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공감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벌도 문제고 인식도 문화도 바꿔야 되는데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위법한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는 권리도 그렇죠. 충분히 보장이 돼야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시켜서 했는데 책임은 내가 다 뒤집어쓴다 이러면 사람들이 엉뚱한 그렇죠.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과거에 그 문체부 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실제 지시한 사람들은 뒤로 빠지고 실무자들만 조사받고 곤혹을 치러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런 책임도 중요하지만 또 보호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순박한 도시남자 송검주 변호사와 함께한 금주의 시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끝나고 어디 가세요? 아 오늘 부산에 학회가 있어가지고요. 예, 부산에 갑니다. 변호사님들이 학회도 갑니까? 아, 네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부산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세요. 네, 그렇게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도 짬내서 네. 드세요. 네. 송검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